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해내 찬입니다. 네, 벌써 2021년이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네. 아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세월이 야속한가요? 뭐 이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무감각해졌고,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분이 많아지는 만큼 바삐 지내고 있고, 그만큼 책임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다음 촬영 때쯤이면 저희 법무법인 진성이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지금 들어갈 차례인데요. 법무법인 진성, 보험해지 추가 환급금 컨설팅 의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쵸, 벌써 초창기 한 때.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오늘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보험해지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말 잘하시는데요. 갈수록 늘어. 근데 오늘 그거 해요? 뿅? 안 하기로 하잖아. 아주 뭐 저희가 뭐 힘들 게 있나요? 뭐. 님들아, 뿅망치로 뿅뿅뿅뿅 한번. 아니, 하지 말죠. 설마 그거 애드립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보고 채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실장님, 그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보험매입 추가 환급 컨설팅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으니 보험을 가입했다 해지해서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해지 환급 컨설팅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보험 설계사의 불안전 판매 등을 원인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법무법인 진성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의뢰인들에게 추가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험사나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민원을 제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님들과 함께 민원 서면 작성부터 민원 제기 이후의 응대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토탈 서비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실장님, 그럼 이 컨설팅 진행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지 약간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저희 법무법인 진성이 해지환급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 검토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는 경우 저희 진성과 위임계약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변호사님이 서면 작성을 시작하시게 되시면 제가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추가적인 자료 등을 요청을 합니다.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변호사님께 전달을 드리면 변호사님께서 서면 작성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면 작성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원 제기 이후에 만약에 그 민원이 수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객은 기납입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의뢰인들의 서류를 일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뢰인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히스토리를 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민원 서류를 작성을 하고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컨설팅이 의뢰인들의 서류 준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의뢰인들이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은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찾는 분들이 제 핸드폰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환급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대부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컨설팅이 진행 가능한지 판단을 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의 담당자가 따로 있으세요. 두 번째는 그 유선상으로 하시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류들을 요청해서 받아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해봐야지, 검토해봐야지 진행 가능한지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서 기남입법률 반환을 요청하실 분들은 이 해당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 그 링크가 뭐냐면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제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 비용 안내 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링크를 원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링크 활용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얘기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이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말이 많다고 하는데 말을 하는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가 일단 문답지가 있는데요. 이 문답지는 뭐냐면은 저희 진성에서 받는 질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문답지고 현재 계약 유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험 계약의 상태가 해지, 해약됐거나 휴면 상태거나 소멸이 됐거나 이런 상태는 이제 해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실효 상태는 이제 증권 또는 예상 해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한 실효라는 거는 보험료를 이해상 미납되게 되면은 이제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라는 거는 아직 해지는 안 했지만 보험으로서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 유지 중인 상태라면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서류들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계약자가 전화하시면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그럼 문답지가 되게 긴가요? 어렵나요?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본인이 작성하실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하셔도 뭐 이렇게 크게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해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문답지라든가 기본적인 서류만 잘 준비된다면 컨설팅 의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 부분도 오해들을 많이 하시던데, 보험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조차 못하는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은 이 계약 상태 유지 여부보다는 이 보험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보험 설계사에 어떤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으신 사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거나 엄청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보험 다 보여라,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계약이 조회되진 않더라고요. 예, 그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 조건에 대해서도 이 해당 영상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매뉴얼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조회해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최대한 조회해보시고, 그래도 조회가 안 되는 계약들이 있다면 요거는 좀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각 보험사들 전화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하면 컨설팅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뢰인분들이 보내준 서류를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위임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은 실을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 설계사에 어떤 불안전 판매가 있었느냐, 그리고 상품 구조상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품들은 가급적이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상품들이죠. 뭐가 있었죠? 민원이 많은 상품들. 종신보험, CI보험. 맞습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는, 이 삼총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끝까지 풀어보고 싶은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면은 서류를 준비를 하고 또 다른 걸 준비할 게 또 있나요? 있죠, 당연히. 뭐예요? 법무법의 진성에 대한 믿음. 뭘 잘못 잡았나. 실은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이제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다 판단을 했고, 저희 진성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의뢰인분들께서 하실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좀 인용하자면 이제부터는 법무법인 진성의 시간이거든요. 하나 있겠네요. 하나 정도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게 민원을 제기해서 1차 민원에서 수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네. 1차에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때에 따라서 2차 민원, 3차 민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솔직히 이렇게 진행을 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보험회사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초기에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 그 이후로는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좀 법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의뢰인들한테 좀 일일이 설명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들이 다 같이 그 의뢰인들의 기납입법률 반환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실은.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그 변호사님께서 서면에 이 내용을 항상 넣으시거든요. 이 해당 민원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상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뭐 자료 요청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소통이 필요하다면 저희 진성으로 연락을 달라고 항상 그 서면에 글을 넣으시는데도 몇몇의 민원 담당자들은 의뢰인께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냐면 아무래도 민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 진성보다는 전문가보다는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은 이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뭐 민원 담당자든 설계사든 통화하는 것 자체를 되게 주저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성을 찾아주신 건데 민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거 막 계속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예. 법무법인 진성에 비용을 지불하고 예. 의뢰를 맡겼는데 컨설팅을 맡겼는데 예. 나한테 전화가 온다라고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당연히 법무법인 진성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법무법인 진성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예, 맞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당연한 네. 겁니다. 근데 법무법인 진성 입장에서도 어쨌든 일을 했으니 그에 대한 좀 대가는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면 좋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전문가들도 의뢰인들의 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비용을 어떻게 또 지불해야 되나요? 얼마만큼? 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영상을 통해 이 비용을 안내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 비용 관련된 부분도 해당 영상 댓글에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이 좋게 1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명 상담해드리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일 수 있으니 꼭 한번 비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도 법무법인 진성 통해서 추가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았는데 네, 받으셨죠. 근데 이제 손해볼 법했던 금액이 이제 수백만 원에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컨설팅 비용이 아주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컨설팅 비용을 낸다는 것보다는 그 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게 사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 의뢰인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사연들이 정말 되게 다양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따박따박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사회초년생이에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종신보험 70만 원을 가입시켜 놓고 이 보험으로 돈 모아라. 나중에 돈 필요하지 않냐. 재테크는 어렸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이 추가해지 환급금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수용되게 되면은 의뢰인분들이 감사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감사 인사들이 저희 진성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이며 실은 일을 대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추가해지 환급금 컨설팅 비용을 법무법인 진성에 지불을 하면은 모든 컨설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를 또 찾아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저희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 오늘은 법무법인 진성의 추가해지 환급금 컨설팅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라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법무법인 진성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카페. 네, 그쪽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아래 보시면은 박 실장님 명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연락 주시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시고 꼭 저희를 통해서 의뢰하지 않더라도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 전반적으로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서로 간에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억울한 부분을 물어보시고 진행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 컨설팅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게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좀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할 수 있어가지고. GA라는 곳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보험사, 그러니까 설계사의 그 소속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 설계사는 그 해당 보험사 상품만 판매를 할 수 있고요. GA라는 곳은 전체 보험사,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서 그 제휴한 곳에 대한 보험사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굳이 지 얘기를 좀 꺼내보려는 이유가 일단 민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어이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땡땡생명의 고객이 보험가입을 했어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보험사 민원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증거도 명확하고 기납입법 반환을 해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이 GA 쪽, 그러니까 판매점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과 이 원수사와 제휴된 판매점에서 인정을 안 한다, 본인들의 과실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고객들이 보험가입을 할 때, 생명보험사 인지도 보고 가입을 하지, GA 이름 보고 가입합니까? 근데 민원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원수사 입장에서 민원 결과를 낸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GA 쪽에서 인정을 못 하니까 민원 수령을 못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설계사가 전속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인데 설계사가 전속인 것에 비해서 지위를 통해서 가입한 것들이 조금 민원을 푸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실은 이제 생명보험사, 대형 생명보험사 위주로 GA화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 땡땡 생명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보험사에서 판매점을 GA화해서 따로 가져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사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아마도 이 민원에서 좀 더 자유롭고자 그렇게 툴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지금 그 기사를 읽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큰 GA이더라고요. 근데 작성 계약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실제 계약이 아닌 거죠. 작성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수수료도 리베이트로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크게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GA를 통해서도 아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으니 오늘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GA에 대해서 GA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거 무슨 녀석들이야? 기대되는 것 같은데.